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1월에 미국에 19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 실업률이 3.7%로 내려갔고 기대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 전문가만큼 낙관적이질 않습니다. 다음 주 이자율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인상 여부에 대한 연준의 시그널도 주목됩니다. 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은퇴한 사람과 은퇴 전의 사람 모두 전보다 낙관적이라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주요 철도 프로젝트에 8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서는 선거기금 모금도 합니다. 네바다 라스베가스 대학 총격 사건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는 교수였습니다. 네 사람은 경찰총에 맞아 숨진 용의자의 공경 목표 리스트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이 목표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또 연방 기소당했습니다. 이번에는 4년 동안 세금은 고의로 안 내고 마약, 여자, 사치, 향락에 돈을 썼다는 혐의입니다. 헌터 바이든 변호인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캠페인에 큰 영향을 줄 게 분명합니다. 아이빌리그 대학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장들이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학교 방침을 더욱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임 압박을 받고 기부금은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하버드대 총장은 자신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규탄했어야 했다고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도주의적 지역에서 로켓을 발사했다고 비난합니다. 가자 주민은 이스라엘로부터도 하마스로부터도 북에서도 남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문득 헤드라인 읽다가 텔레비전 보니까요. 텔레비전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번 주부터 캐롤이 많이 들리던데 지금 텔레비전 앵커들은 초록색 옷을 초록색도 이제 비단 옷은 아니고 뭐죠? 비로도 겨울을 상징하는 그런 옷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상징의 옷을 입고 보도하는데 그 보도하는 뉴스들은 그다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밝지는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이제 경제적인 뉴스가 많아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바이든 대통령과 연관이 되네요. 라스베가스에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또 내려서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본 뒤에 헐리우드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이 마련을 한 헐리우드는 항상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기금 모금에도 나간다고 하니까 트래픽이 굉장히 걱정되실 텐데 대통령이 가는 경로는 그다지 미리부터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대통령이 갔는데 all about 대통령에 관한 움직임은 지금부터 선거 캠페인입니다. 그게 이제 현직 대통령의 이점이기도 하고요. 먼저 경제 상황을 전해드리자면은 지금 지난달에 19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예상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예상은 한 18만 개에서 18만 5천 개. 실업률도 예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3.9%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3.7%로 실업률은 내려가고 일자리는 기대치를 넘어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급하게 좀 냉각되는 것 같아 하는 걱정은 안 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바로 다음 주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조율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거의입니다. 다음 주에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연방준비제도에서 뭔가 이거 이자율을 또 올려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시그널이 보일까? 그게 이제 주목되는 점이고요. 지금 10월 달에 19만 9천 개, 9월 달에는 26만 2천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조금 적긴 했어요. 10월 달에 15만 개가 추가됐고 임금 인상은
한 달 사이로는 0.4%가 올라갔고 1년으로 보면은 4% 증가했습니다. 뭐 겨우 인플레이션과 비슷할 그럴 정도죠.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뭐 의료 분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요. 그밖에 이제 제조업에선 당연하겠죠. 자동차 회사에서 3 사에서 뭐 정말 처음으로 합동으로 파업을 했다가 일터로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제조업에서도 28,000 개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에 있는 사람 인구 비율 60.5%좀 괜찮습니다. 한 달 전보다 0.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하는 사람들은 뭐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결론에 가기 위한 것을 좀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곧 뭐 침체에 빠질 것이다 하는 광범위한 예측이 너무 오래 있어 왔지만 미국 경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놀랄 만큼 계속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분기 동안 매 분기마다 최소한 2%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야지 되는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전문가만큼 낙관적이질 않아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9%에서 1년 전 6월 달에 지금 뭐 거의 4% 아래로 3.7%, 3.8% 정도 되니까 많이 내려갔어. 안정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가 자체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갔더니 물건이 뭐 전보다 비싼 채로 그대로인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더 내려가지가 않아.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일반인들 사이에는 항상 그런 차이가 있고요.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거의 6명은 현재 미국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전문가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나이라든가 뭐 가정의 소득이라든가 그것에도 상관도 없답니다. 그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미국과 세계는 지금 앞으로 4년 동안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직 대통령에게 나쁩니다. 그 같은 나쁜 그 무드는 바꿔보자 하는 무드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도 지금 전반적인 미국 특유의 선거철의 특유의 무드가 있는데 그 선거철의 특유의 무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쁘다. 더군다나 이제 경제 부분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기 직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잖아요. 언제나 거의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지금 이 상황도 미국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이 수치 그렇게 좋다고 하면 뭐해 나는 별론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나쁜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경제 정책을 뭐 바이든 이름을 걸고 뭐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면서 내걸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그 시점 같은 것을 잘 맞춰가면서 오늘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82억 달러 주요 철도 프로젝트에 정부가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할 건데 이건 미국 역사상 이 정도의 규모는 처음이랍니다. 82억 달러 세계적인 수준의 고속 열차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많겠죠? 로스앤젤레스 해당됩니다. 라스베가스 해당되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발표를 하겠죠? 그 밖에 다른 지역도 해당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10군데의 주요 그 철도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네바다주가 2024년도에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잖아요. 전투지 배틀그라운드잖아요.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라스베가스 경제가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코비드 때 많이 그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사이에 새로운 고속철도 시스템이 포함이 됐는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를 통과하고요. 결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도요. 노스캐롤라이나,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이쪽 통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바쁜 그 철도 허브 가운데 하나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이랍니다.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 이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오늘의 미국도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카고의 유니언 스테이션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때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뭐 화장실 깨끗이 만들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펑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확장하는 것, 가장 바쁘니까 그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해서 대통령이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피트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먼저 쭉 설명을 해놓는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철도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중단을 했는데 지금 그 같은 추세를 뒤집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독일이라든가 스페인,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그 열차 서비스가 그 표준을 보고 집에 와서는, 미국에 와서 '아 이렇게 좋은 걸 왜 미국에서는 못하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지금 시작하겠다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연방 정부가 뭘 돕겠습니다. 근데 "Help is on the way." 이거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 많이 썼던 건데 "Help is on the w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그 열차 시스템에 미국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44개 주에서 또 뭐 여든 69개 노선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발표를 했고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철도 프로젝트를 일본, 독일, 그밖에 이제 유럽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해서 보니까 미네소타주 트윈시티, 그리고 미네소타주 그 널루스, 이 구간도 새로 만들고요. 애리조나주, 어머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닉스와 투싼 많이 살고 계시죠? 거기도 이제 새로운 그 서비스를 놓고요. 또 1979년도에 중단했다고 하네요. 시카고와 시애틀 간의 그런 엠트랙도 이번에 이제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하고, 이 같은 투자는 선거철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무슨 워싱턴 DC라든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대도시의 어떤 대중교통 같은 거, 그 열차, 철도, 그 엠트랙 뭐 이런 것들 뭐 164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중간중간 다른 프로젝트도 있고,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발표하는 것은 82억 달러라는, 특히 네바다에서 캘리포니아를 연결하는 아주 초스피드 열차 그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가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0만 명의 새로운 미국인이 주택을 새로 사는데 역시 help is on the way. 연방 정부가 돕겠다는 거고, 주택뿐만이 아니라 렌트비도 돕겠다 하는 그런 그 안을 뭐 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라고 해서 지금 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두 사람이 이것을 이제 법안으로 내놨는데,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뭐 뭔가를 이제 연방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득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주택을 지어야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죠. 그래서 뭐 1억 2,500만 달러 정도 개발을 하는 데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서 그 돈을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은 특히 지금까지 우리 집 전 세대에도 집을 사본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을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퍼스트 홈 바이어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죠. 포커스 자체가 한 번도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대학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접니다라고 하면서 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나올 때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을 돕는 이런 것들, 50만 명 정도, 50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을 개발하고 할 때도 딱 그 퍼스트 홈 바이어에 맞는 주택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역시 민주당 정부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관계자예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의 라엘 브레이너드, 어제 이제 이 국장이 의회에 가서, 청문회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아직도 인종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택법에도 뭐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되고 뭐 하지만, 이게 융자라든가 그 지역의 뭐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소수 인종이 주택 소유를 하는데 차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 정도는 연방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거다 해서 이제 이 같은 것도 발표를 했고요.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라스베가스에 가니까 라스베가스는 무엇보다도 그제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대학에서 그분이 공급망 관리 체계 같은 것을 가르치셨더군요. 67세고 용의자가 경찰총에 맞아서 숨진 용의자가 그 용의자가 은퇴한 뒤에 라스베가스의 여러 과에 이제 일하고 싶다고 말하자면 뭐 학교에 그 신청서를 낸 거죠. 저를 고용해 주세요. 근데 고용해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총질을 하는가. 그 총은 범행에 사용된 총과 집, 이 사람이 이제 라스베가스 인근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 총 케이스가 딱 일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2명, 3명 숨졌고 또 다른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도 교수랍니다. 그런데 이 내부는 전부 이 사람이 용의자가 리스트에 올려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매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타겟으로 했었던 것은 학생은 아니다. 그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니버시티의 UNLV의 학생은 아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라스베가스 가는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에 나가는 대통령으로서 경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케이스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2가지를 하겠죠. 하나는 오늘 나온 경제 발표가 굉장히 좋다.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앞으로도 난 재선되면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살상무기 금지하는 지금 공화당에서 좀 고려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된다.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A 국제공항에서부터 쭉 그 비행기가 그쪽에서 내려서 헐리우드 쪽으로 아니 헐리우드 쪽으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지만 헐리우드의 엘리트들이 마련한 이제 그런 그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머뭅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함께 오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아들이 물론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기소가 됐고 이번에 어제도 9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대통령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전 대통령 터커 칼슨 얘기도 나오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는 라디오 서울 할 때마다 왠지 정겹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골프 대회 여러분들께서 그 안내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새로 잘 단장한 그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만 보면서 생각된 것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가장 바쁠 때이긴 하지만 가서 이제 1박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오셔도 되고 그곳에서 또 디너도 아주 잘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드시면서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번이 인원을 저희가 일부러 좀 적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어, 가장 바쁠 때 뭔가 좀 한적한 데서 골프를 치면서 그러면 좀 부대끼지 않으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모여서 여러분들께서 디너를 드시고 운전을 하는데 그다지 멀지 않다고 하거든요. 80여 마일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니까 운전하면서 갈 때도 뭔가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아니면 차 안에 누군가와 같이 출발하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이런 골프 대회는 특히 좋은 사람과 같이 가지 서먹서먹한 사람과 가지는 않으실 테니까 혼자 가시는 분은 혼자 가시는 분 나름대로
개인의 연말에 얼마나 좋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뭐 일부러 뭔가를 한다는 것이 자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말에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도 좋습니다. 세 번은 더 좋고요. 그러니까 가실 때 오실 때 뭐 우정을 돈독하게 하신다든가 '내가 이번 연말에는 뭘 준비를 해야지 되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지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선물은 뭐 저는 골프를 안 하고 못 하니까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선물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뭐 딱 한 팀이 남았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취소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제 오후로 한 팀 정도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제가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쭉 나올 거예요. 예, 저희 라디오 서울 그 골프 대회 하는 것 해서 그것을 뭐 골프 대회에 가서 상 받는 거 좋습니다. 즐겁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올 때 갈 때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한 80 마일 정도를 운전을 하면서 2023 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렇게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 한국일보에 보면은 한국일보 맨 앞에 골프 대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고 하니까 네. 전화번호가 여기 있을 수 있겠네요. 전화번호가 골프 대회 참가 문의가 323 아니죠. 213으로 하겠습니다. 213-670-5847 213-670-5847 무엇보다도 저는 조금 운전을 하시면서 2023년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 그 시간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운전에 집중하시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어 하시는 분은 213-670-5847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대통령 자녀의 이름을 다 알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렸을 때 백악관에 들어간 뭐 첼시 클린턴이라든가 아니면 지미 카터의 딸인 뭐 에이미 클린턴이 아니 에이미 카터라든가 이 정도는 기억하지만 헌터 바이든은 현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고 현재는 형이 숨졌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입니다. 201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140만 달러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입니다. 결국은 9개인데 3개는 중범, 6개는 경범. 납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뭐 미리 이만큼 내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비즈니스 뭐 했다 하는 것도 좀 사기성이 많고 해서 수입은 그 당시에 140만 달러 세금을 고의로 안 냈는데 우크라이나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700만 달러 수입이 4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했느냐?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 마약, 여자, 무슨 여자 호텔 방 잡아주고 여자 무슨 비행기표도 잡아주고 옷 사는데도 뭐 15,000달러를 썼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이제 좀 보통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뭐 섹스와 연관된 그런 사이트 가입비도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보통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그들의 리그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트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노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뭐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유죄가 확정되면은 1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2년 전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불법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마는 마약 이런 거 나 아무 상관없다 하고 그 적어내는 것을 안 적어내고 총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전부 검찰과 합의를 했었어요. 합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공화당의 주장 등등에 얽혀서 다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인 메리 갈란드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고 그 특별검사가 전에 합의를 한 그 검사예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그런 검사고 그래서 합의 다 했다가 다시 이게 뒤집혔는데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터 바이든 측에서는
이게 1-2년 조사한 것도 아니고 5년이나 조사를 해서 과거에 오바마 때부터도 조사를 해서 그때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했던 것이고, 세금 문제는 이제 오바마 이후네요. 2016부터 이 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그런데 이 헌터 바이든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 없이 5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더니, 그리고 세금 전액을 납부하고 2년이나 지난 뒤에, 이게 말이 되느냐. 라스트 네임이 바이든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 없다. 세금을 몇 년 안 낸다고 이렇게 기소가 되고 17년 징역형에 처해질 미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지만 그건 이제 현재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리고 전에 부통령의 아들로서 누렸었던 삶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유명한 가문이 치러야지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죄를 안 저질렀으면 괜찮잖아요. 죄를 일단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그로써 대통령에게는 악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리고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절차가 의회에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아들이 돈을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몇 년 동안 700만 달러를 벌고 세금을 안 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아버지가 다 도움을 줬고 아버지도 죄가 있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법정에 출두했었고 월요일에도 또 가거든요. 비즈니스 엄청나게 사기쳤다는 것, 사기쳐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을 뉴욕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이미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벌 주는 것에 대한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터 바이든은 그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범죄의 무게로 보면은, 기소된 것의 무게로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범 혐의 4개 케이스에 91개 혐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디 다른 나라의 재판부나 이 법조계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 미국 내에서 헌터 바이든도 기소를 했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의 무게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엄청난 혐의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아닌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빡빡합니다. 이게 똑같은 유권자고 똑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게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다른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트럼프 없이는 지금 공화당은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이거든요. 며칠 전에 있었던 공화당의 트럼프를 제치고 내가 후보가 되겠다 하고 나선 4명의 후보들이 겨뤘었던 그 토론에 본 사람이요. 시청률이 정말 낮았어요. 4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첫 번째 1250만 명에서 950만 명에서 750만 명에서 400만 명. 그런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가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2500만 명 이상이 봤거든요. 그 토론을. 트럼프 없는 데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 사이에 니키 헤일리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토론회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지지율 15%네요. 론 디센티스가 14%, 거의 비슷하지만 오름세, 아니면 론 디센티스는, 니키 헤일리 오름세, 디센티스는 내림세이거나 그냥 멈춰 있는 것.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니까. 그리고는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공화당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3월 달부터 쭉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법정에 출두해야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욕 그 비즈니스 사기 재판에 대해서 트럼프는 법정에 출두하고요. 터커 칼슨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되려면 나한테 가시 큰 소리로 소리를 쳐야지 될 거야. 그렇게 나가라고.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Principles Project Foundation,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미국인 원칙 프로젝트 재단이 이제 크리스마스 갈라를 이제 벌써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부통령 되려면요 하느님이 큰 소리로 저에게 너 부통령 후보가 돼야지 된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돼야지 된다고 소리 지르셔야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터커 칼슨에게. 특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 터커 칼슨을 러닝메이트로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난 멜라니아 트럼프는 뭐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는 게 뭐 상상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가 이 터커 칼슨을 확 버려버리자 그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과의 소송에서 지고 돈 물어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터커 칼슨이 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화났죠. 본인을 터커 칼슨도 막 이상하다고 하고 뭐 정말로 정말로 비난하는 텍스팅을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과 막 주고받고 했어도 터커 칼슨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화를 냈기 때문에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 토론회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나가지 않고 터커 칼슨이 팍스에서 쫓겨나서 이제 본인이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따로 하는 거기에 출연을 딱 같은 시간에 출연을 해서 열심히 서로 빛내줬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 터커 칼슨이 아주 훌륭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러닝메이트를 지금 선정하는 그런 작업과 한쪽에서는 재판에 대비하는 작업.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얼마나 많은 그 한인 학생들이 아이빌리그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빌리그가 지금 굉장히 큰 소용돌이와 돈에 팍팍 줄어든 아이빌리그의 힘은 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끌어 왔었던 전통 같은 것이 바탕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아주 훌륭한 교수를 많은 돈을 주고 아이빌리그에 모실 수도 없고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훌륭한 제목이 될 만하다고 그 대학에서 판단한 학생들에게 풀 스칼라십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빌리그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과 연관돼서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큐. 지금 전화하세요. 소리가 겹쳤습니다. 소리가 겹치니까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후 예, 희한한 라디오가 생각이 나네요. 소리 퀴즈를 하는데 여러 가수들 소리를 겹쳐서 했는데 저는 맨 끝에 윤수일의 아파트 금방 알아맞혔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걸 더 먼저 알아맞히시더군요. 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유펜의 총장 그쪽에서 더 불거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총장들 사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관련된 그 힘이 이렇게 막강한 것을 아마 아이빌리그 대학교 총장들도 다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기본은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아이빌리그 대학교 그 MIT를 포함을 해서 총장들이 청문회에 불려나간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학생들은 젊은 층은 이스라엘이 좀 심하다.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이런 것을 뭐 주장을 하면서 학교 내부에서 시위를 했고 그러나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팀과 이사진은 다 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주희 씨가 많고 이스라엘과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막 그 또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조처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청문회에 총장들을 초대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리스 첸이 쫓겨낸 그 여자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스와 노로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에서
유대인 학살을 막 얘기하고 콜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그 유대인은 학살돼야지 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하버드의 규정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Yes or no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유대인 학살을 요구한다 그 자체도 굉장히 좀 해석이 분분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버드에서 그 인티파타 라는 아랍어로 봉기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걸 그쪽에서는 평화적인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고 유대인 쪽에서는 우리를 다 학살하려고 해 하는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총장이나 이제 이 펜실베니아 총장이 그걸 그렇게 단답으로 하기가 애매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학교의 정책이 위반될 수 있고 전후좌우 사정에 따라서 뭐 depending on the 그 contex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상황 전후좌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딱 고기만 고기만 떨어 여기까지 말 안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 상황이라는 것은 반유대적인 그 발언이 실제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던가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한다. 여기까지 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저기 뭐죠? 사임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오늘 그 하버드 그 크림슨 학교 신문과 인터뷰에서 총장이 얘기하기를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이에요. 어떻게 된 게 하버드하고 유펜이랑 다 총장이 여성이잖아요. 이게 내가 참 잘못했다. 이 depending on the context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됐다. I'm sorry.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이 누구에겐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면 내가 후회하더라도 그 참 이게 참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는요. 그 이사로 있는 랍비 데이비드 월프 씨도 이게 말이 되느냐. 더 강하게 해야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등등. 그러면은 이게 유펜의 그 리스 맥일, 엘리자베스 맥일 총장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도 그 같은 말 자체가 행동으로 바뀌면 그러면 유펜의 정책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 남을 괴롭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펜의 정책에 위배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공화당 의회를 포함을 해서 유펜 같은 경우는 그 와튼 경영대학원의 이사회가 리더십을 당장 바꿔야지 된다. 이 사람 당장 뭐 새로운 대타 생각하고 고려할 것도 없이 대행 놓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그 맥일 총장을 사퇴시켜야지 된다. 해고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제일 앞장서는 사람은 유펜 출신인 존 헌츠만이라는 공화당이고 유타 주지사도 했고 중국 대사도 했고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 뭐 대단한 부자고 완전히 이 사람이랑은 이 총장이랑은 관계를 끊어야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야말로 메신저라는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그런 언론 매체는 아이빌리그 대학이 지금 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뭔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 글은 아니네요. 아무튼 결국은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커멘트를 하는 것. 이건 그 커멘트만으로도 뭐 이스라엘 대학살, 그 대학살이라는 자체도 해석하는 게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라든가 뭐 그게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총장이 사임하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자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미국 사람들은 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자 시민들의 생명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 받아들여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정도로만 할까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만한 이슈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보다 좀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니까 가장 이제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여론조사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6월과 7월 달에 1,300명을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은 1,300명, 은퇴하신 분 600명 많네요. 이 샘플이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번 봐주세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 50%가 내가 은퇴해도 사회보장 혜택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평생을 말이야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47%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게 지금 받으시는 분에 비해서 뭐 하나도 안 받는다. 0%도 1%도 못 받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별로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받게 할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공화당이나 아니면 뭐 무당파 가운데서는 이 사회보장 연금 이 제도를 아예 없애야지 돼.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민영화해야지 돼 하는 주장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갤럽이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보다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이 내가 은퇴해도 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 뭐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나는 뭐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히 이 사회보장 혜택 SSI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믿으신답니다. 그게 이제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해서 53%, 2019년도에는 37%였는데 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사이에. 그 전에는 이것보다 높았던 적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많이 그런 회의적으로 이 SSI 다 기금이 고갈될 거야, 없을 거야.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나는 세금만 냈지 너무 억울해. 뭐 수입에 뭐 6%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많죠. 그런데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 아니야, 난 받을 거야. 이게 자꾸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이상 응답자의 약 66%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혜택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젊은 층은 좀 확신이 부족하답니다. 젊은 층은 받으려면 나이가 많이 들어야지 되잖아요. 풀로 받으려면 70세가 돼야지 되니까 내가 그 수십 년이 지나가고 미국이 요즘에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돈이 남아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또 G 세대에 비해서 혜택 받는 것에 뭐 좀 덜 낙관적이라든가 뭐 이런 G 세대가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갈립니다. 민주당 응답자가 공화당 응답자보다 조금 내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더 오래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가져가려고 하고 공화당에서는 일부가 이걸 민영화로 돌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당연하겠죠. 민주당이니까. 갤럽은 사회보장제도, 또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것의 미래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논쟁의 주제잖아요. 뭐 한 40대쯤 되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55세, 56세 이때쯤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시작하는데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오늘 현재 2033년까지는 계속 100% 받는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확정입니다. 2033년까지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대신에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2034년에 그 33년까지는 100% 받고요. 34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80%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국정연설할 때도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최선을 다하겠다 했을 때 박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전해드렸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임기 5기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본인은 나갈 것이고 지금 지지율은 75%. 이건 이제 러시아의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러시아는 국영 언론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뭐든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하나 사진을 보고 기사를 봤는데 언더우드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 한국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언더우드라는 이름의 타이프라이터인데 이게 해밍웨이가 쓰던 타이프라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타이프라이터에 검은색에 써 있는데 이 참 클래식하게 보이네요. 언더우드 스탠다드 포러블 타이프라이터인데 이걸 경매에 붙여서 누군가가 사고 한다면 타이핑은 할 수 있나요? 강혜신이었습니다.